앞으로 금융노예 300만 명이 이제 강제로 미친듯이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. 그들은 일하기 싫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. 왜겠습니까? 빚 갚아야 되니까요. 금융권들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. 뭘 하든 하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죠. 예전에 해피엔드라고 전도연과 최민식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최민식은 백수고 마누라는 먹고 살겠다고 몸을 팔았던 매우 서글픈 내용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감당해야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. 이자 내고 원금상 안 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다 팔아내는 겁니다. 앞으로 돈 있다라는 걸 절대로 티내면 안 됩니다. 잘못 티내면 어떻게 됩니까? 인생이 다 끝장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요새는 돈 있는 척 하면 그냥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DSR 70% 이상인 사람이 299만 명, 사실상 300만 명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300만 명이다라고 하면 그에 딸려있는 가족들 3인 가구다라고 치면 그냥 1000만 명이 훌쩍 넘어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55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다라고 하면 대략 뭡니까? 한 10명 중에 2명,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빚쟁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얘기죠. 보통의 사람들이 1억을 빌리면 갚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? 10년 걸립니다. 3억 빌리면 얼마 걸린다? 30년 걸린다. 언론에서 5억 10억 빌리는 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산가 빚이 한 5억 있어도 자산이 만약 한 20억쯤 있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계산기 두드리듯이 그렇게 쉽게 뭔가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걸 다 날릴 수 있을 만큼 매우 빚이 무섭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한때 빚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없지만 마이너 통장에 1억 가까이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대출 이자가 얼마였는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 사실상 제대로 파악도 안 됐고요. 그냥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냥 거쳐서 빠져나가는 수준이었죠. 그 마이너 통장에 있는 빚이 줄어들었냐? 쉽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. 계속 빚이 있는 상태로 쭉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. 매우 불행하고 매우 우울하고 매우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. 살아오면서 조금씩 조정하고 괜찮아지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제가 이제 감히 생각해 보건데 다니고 있는 직장만 좀 탄탄하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좀 적게만 써도 나중에 삶이 인생이 괜찮아지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빚지지 않고 자기 돈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건 되게 괜찮은 모습인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 삶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최근에 회사가 이제 휘청거리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 털어져 버렸죠. 뭐 그래도 한 2년 뒤에 한 4년 안에 뭔가 좀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좀 흘러가기만 하면 아니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을 얼마를 좀 갖춰서 좀 원하는 부동산도 좀 사고 예금도 그리고 채권도 고배당 우량주도 좀 사서 조금 그래도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좀 지내려고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좀 터져서 그게 좀 어그러졌죠. 대략 앞으로 6개월 혹은 심하면 1년 이제 버는 거 없이 살아야 되는 이제 시간들이 좀 저한테 좀 이제 닥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어떻게 좀 풀어야 되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. 구상도 해야 되고 뭐 제가 이제 썼던 책들이 온라인 유통이다 보니까 책이 원래 9월 초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 또한 좀 틀어져서 이제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뭐 사실 그건 지금 현재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한 사실인 거고 금전적인 부분, 경제적인 부분도 좀 위축된 게 사실이죠.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고요. 뭐 당장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고 먹고 써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본 생활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들어오는 돈 없이 그냥 쓰기만 한다라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충격인 거죠. 예전에 고참들이 1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소득 없이 1년을 살면 빚이 1억 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. 근데 이제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에 한 6천만 원을 벌어요. 그리고 다 썼다고 가정해요. 그러면 그냥 번 돈으로 다 썼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에요. 근데 만약에 60만 원 버는 게 없이고 빵이다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 6천만 원 내가지고 이제 만약에 생활비 썼어요. 그러면 6천을 쓴 게 끝나는 게 아니라
나중에 또 6천을 갚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실제로는 1년을 쉬었기 때문에 6천은 써서 날린 거고 빚은 6천 쌓인 거고, 그러면 실제로 기회비용은 뭐다? 1억이 전이다라고 계산해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, 이제 되게 이제 큰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. 보통 사람에게 6천을 모으는 게 쉽냐고요. 6천만 원 모으려면 최소 4, 5년, 짧아야 한 2, 3년 걸린단 말입니다. 근데 그걸 1년 만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. 벌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쓸 때는 그 쓰는 이제 속도가 엄청나게 크다라 빠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더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사실이죠. 근데 어떤 식으로든 버티고 견뎌야 되다 보니까 뭐 생활비로 안 쓸 수 없는 거고, 굶으면서 살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뭐 버티려고 애쓰는 거죠. 근데 참 현실은 네오카드라는 거, 참호카드라는 걸 이제 좀 더 뼈저리게 느끼죠.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도 그래도 좀 객관적이 되려고 하고 완전 절망으로 빠지고 완전 힘들고 이러지 않는 건, 그래도 워낙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서, 너무 큰 쇼크들을 겪어서, 그래 뭐야 앉은 김에 쉬어간다라고 해야 되나요?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마음을 좀 다지려고 하는 중입니다. 기다려야죠. 내가 원하는 생각, 내가 바라는 상황들이 생기지는 않는 거고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. 말처럼 쉽지 않죠. 어렵습니다.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송합니다. 목소리가 이래서 살아가야 되니까 빚지지 않고 살아야 된다. 빚을 지면서 앞으로 6개월 1년을 버텨야 된다. 이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긴 하는데, 그래도 좀 많이 답답하죠. 안담하기도 하고. 그래도 가장이니까 가족들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길을 찾아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겠다, 이런 마음들을 또 먹고 있습니다.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좀 다듬어서 만들어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조용히 지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앞으로 빚을 진 사람들은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힘들어할 것이고, 그래도 조심조심 지내면서 자기의 때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은 또 나름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식으로든 좀 조심하고 대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궁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.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서글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참 사는 게 안 쉽죠. 그래도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살다 보면 언제 어느 때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. 그렇지만 그 상황들도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니 너무 우울해하지만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